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는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인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을 하거나 결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항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편 지원과 결항입니다.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들은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관제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결근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규모 공항에서는 관제탑이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돼 인근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의 새로운 관제사 훈련마저 중단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결근이 늘어나면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라저스파크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이 국경 순찰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카고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인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 씨는 MBC 시카고 및 텔레문도 시카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주 목요일 클락 스트리트와 런트 애베뉴 인근에서 친구와 앉아 있는데 이민 요원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씨는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서류가 있느냐며 물었다면서 집에 서류가 있다고 말했고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크루즈 씨는 요원들이 자신을 차량에 태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요원들은 그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줬는데요. 하지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항상 본인의 등록 증명서 또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어 $1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한 이민 변호사는 이러한 벌금 규정은 항상 존재했지만 실제로 신분증 미소지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WGN-TV의 프로듀서가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단속 현장에서 황당하게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의 체포 당시 영상이 확산되면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시민의 권리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링컨 스퀘어에서 WGN 프로듀서인 데비 브록만이 이민 단속 중인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면을 쓴 요원들이 브록만 씨를 폭력적으로 제압해 수갑을 채우고 신원 미상의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는 브록만 씨가 국경 순찰 차량에 물건을 던져 연방 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록만 씨 측 변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히려 출근길에 연방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브록만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체포 당시 개인적인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은 체포 과정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등 인권이 침해당했고 브록만 씨가 7시간 동안 구금됐다 기소 없이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일리노이주에서만 3,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노동자 조정 및 재훈련 통제법에 따라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사전에 통보한 결과입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는 시카고 본사에서 약 400명이 감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피털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인수 계획에 따른 조치로 11월 17일부터 첫 번째 해고가 진행됩니다. 베이커앤테일러 맘센스에 위치한 서적 유통센터에서도 318명이 지난 10월 6일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버진 호텔 시카고에서는 10월 3일자로 18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차트 웰스 드폴 대학교에서도 10월 1일 140여 명이 감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IG 디자인 그룹 아메리카와 컴패스 그룹, 마우저 패키징 솔루션 등 여러 기업들에서 해고가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3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라하브라에 위치한 한인 BBQ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 자살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화요일 오후 7시 직전 9292 코리안 BBQ 레스토랑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티 소방국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2사람 모두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살인 자살로 보고 있으며 현재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뉴욕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건물 출입을 위한 생체 인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필수 조치로 변경을 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맨하튼에 건설한 새 본사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생체 인식 출입이 필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존의 신분증 배지를 사용하는 대신 로비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한 지문이나 홍채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의 생체 인식 정보 등록을 자발적인 사항으로 하려던 계획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에 전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카우니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